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오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런 행운이 오진 않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라도 세월이 흐르면 건강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달력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 두 개의 나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력 나이가 같은 친구라도 생물학적 나이가 다르면 수명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기간인 건강 수명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보건의료의 발전으로 수명은 확연히 증가했지만 건강 수명이 짧아서 말년에 고생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많아 개인과 사회적인 부담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연구에서 노화가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아닌 극복 가능한 일종의 질환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노화는 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치매, 파킨슨병 등 중년 이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병의 근본 원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질환이 각각 별개의 다른 질환이 아닌 노화라는 근본 원인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증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제가 임상에서 보는 관절통과 힘주렴, 오십견, 척추질환 등 정형외과적 질환마저도 노화와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젊은이들에게 과체중과 대사성 질환이 많아지면서 조기 노화 증세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노화는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나이를 낮추고 더 나아가 역전하여 생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는 방법을 추구합니다. 노화를 극복하는 것이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노화에 대해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이미 놀라운 진전이 있어 곧 노화를 정복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노화의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여러 연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노화와 깊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열량 제한, 호르메시스, 텔로미어의 길이, 특정 성분의 식품 및 영양 보조제, 약품, 자가포식, 후성 유전학, 장내 건강, 수면, 운동, 스트레스 등등 수많은 것들이 항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노화와 관련된 식이요법 및 영양 보충요법,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내장 지방이 줄고 몸은 슬림해집니다. 다시 말해 항노화 노력을 하다 보면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등등의 여러 대사성 지표가 개선되고 체형은 날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일명 항노화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청소년기를 지나 성장이 멈추면서 노화가 시작됩니다. 노화에 따라 혈관, 신경, 각종 기관의 영구적 손상을 입기 전에 항노화 다이어트가 빠를수록 얻는 효과는 더 커지리라 믿습니다. 놀라운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알약 하나로 노화를 지연시키는 치료는 아직 요원합니다. 노화의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만큼 항노화 치료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동물 실험에서 효능이 있었으나 인간에게는 효과가 없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영양학에 있어서는 아직 하나로 결론을 못 내고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혼재되어 혼란스러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복잡 다양한 인간을 대상으로 장기간 엄격하게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려할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 서적을 참고하고 가급적 여러 과학자들과 의료인들의 주장을 살펴보았지만 각자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최상의 방법이 지속적 열량 제한식인지 간헐적 단식인지 자연식물식인지
케토식인지 육식을 늘려야 하는지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어렵거나 아직 적용하기 어려운 실험 단계의 약재와 너무도 많은 보충제 등을 소개하고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유전적 특성과 생활 방식, 스트레스 수준, 장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고 과학적 발전이 비약적으로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가급적 오랫동안 많은 장수인에 의해 검증된 방법, 통계적으로 입증된 방법,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방법, 동물 실험에서 입증된 방법, 비교적 안전하고 일상생활에서 실행 가능한 방법들 위주로 나름대로 정리하고 실천해봤습니다. 물론 제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큰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스로 과학자가 되어 실천해보기를 추천합니다. 항노화 다이어트 경험담. 3개월간 항노화 다이어트를 유지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자면, 남자 58세, 키 178.5cm, 몸무게 69kg. 3개월 후 몸무게 62.2kg, 공복혈당 74, LDL 73.6, HDL 84, 중성지방 37, GOT 22, GPT 17, CRP 0.06, 요산 5.2, BMI 19.5, 허리둘레 76cm, 체지방률 6.4%, 내장 지방 레벨 1LV, 기초대사량 1666kcal, 골격근량 33.8kg, 혈압 120, 80. 주로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의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시행하였고, 미량 영양소 보충을 위한 보충제, 혈당 강화제 등을 복용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가급적 많이 걸으려 노력했고, 주 2 내지 3회 테니스를 즐겼지만 근력 강화 운동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상 여러 가지 지표가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되었고,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피곤함과 근골격계의 잡다한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정신이 명료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체지방과 내장지방은 매우 적었지만 기초대사량과 골격근량은 표준 범위 내에서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평생 함께 해왔고 절대로 빠질 것 같지 않았던 뱃살이 없어진 점이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몸무게 감량이 급작스럽게 많이 되어 아직은 정상 BMI 범위 내지만 저체중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몸무게 및 체지방량을 조금씩 늘리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녹시딜과 비아그라가 의도치 않게 발견된 부작용으로 발모제와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되었듯이 제가 경험한 항노화 다이어트는 대사성 지표 개선뿐만 아니라 체중과 내장 지방 감량에 탁월하고 안전한 다이어트임을 경험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체질과 환경이 다르므로 단시간 내에 같은 결과를 얻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으나 꾸준히 실천하면 체중 감량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그 이유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